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이렇게 세 옷인데 자꾸 분필이 묻냐. 우리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 이제 기술 지문이고요. 구조물, 건축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 좋아하죠?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구조물은 부자재에 사용되는 이제 재료, 부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는다. 하중이 뭐라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는다. 그러면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 구조물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게 된대. 당연한 거 아닐까? 건축된 건물이 있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야. 특히 백화점. 우리 최근에 생긴 스타필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많은 책들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해지는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고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만약에 계산이 안 됐어. 내가 고양이 집 만들어주려고 2층 집 만들어줬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2층 올라가자마자 주저앉아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고양이의 무게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서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어. 고양이가 2층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상자가 무너져 내렸네? 그럼 복구가 돼요? 고친다고 해도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부재의 허용 하중을 계산을 해야 된대. 허용 하중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대충 봐도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부재에 가해질 수 있는 이 힘을 이야기하는구나. 맞아요. 자, 우리 처음 보는 말은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설명으로 나와 있다 그랬죠? 허용 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 하중을 더 크게 설계를 해야 된다.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 하중을 더 크게 설계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쵸? 그래야지 고양이 집을 만들어줘도 내려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하중에는 부재의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있다.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있다. 수직 하중은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이를 각각 압축 하중과 인장 하중이라고 부른다. 자, 수직 하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재를 수축시키는 이 압축 하중이 있고 그리고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대.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엇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장하중도 있다. 그러면 소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거 아니야. 구조물에 하중이 가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건물에 서 있으면은 누르는 힘이죠. 그쵸? 누르는 힘이니까 이것은 압축하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축시키는 것이니까요. 수축 방향.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그럼 얘는 수축시키는 방향의 압축하중이겠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해져. 건물을 당기는, 그렇게 늘리는 것처럼 잡아당기는 힘으로 가해지는 것은 인장하중이겠다. 늘리는 힘.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구조물한테 더 취약한 거는 압축하중일까? 인장하중일까? 그치? 늘리는 것 같지 않아? 왠지 이렇게 누르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늘리는 거는 진짜로 막 어느 순간에 끊어질 수도 있잖아. 계속 물론 누르다 보면은 이게 계속 눌려가지고 계속 안 좋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뭔가 팍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늘리는 거는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며 각각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에는 압축하중보다 역시 인장하중에 더 취약하대. 역시 우리 구조물은 인장하중에 더 취약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 하중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아, 인장 하중의
허용하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허용하중 뭐라고? 허용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이라고. 자, 그래서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허용 응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허용 응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된대요. 응력이 뭐야? 자, 응력은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단면에 나타나는 힘으로 하중의 단면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하중의 단면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자, 여기 딱 해보니까 느낌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자칙연산, 계산 들어갈 수 있는 문제겠구나. 요 분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단면의 면적으로 나눈다 그랬죠. 단면의 면적이 있으면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되겠죠. 무엇을? 하중을. 우리가 나눗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허용 응력은 부재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하는 응력의 최대값으로 마찬가지죠. 허용 응력도 부재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응력의 최대값으로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을 구할 때는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해야 된다. 자,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을 구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 부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을 파악해야 돼. 왜겠어? 부재마다, 그러니까 재료마다 어떤 게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리랑 콘크리트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재에 따라 가지고 물리적 성질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허용 응력을 구할 때 이 성질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인장 실험을 시행한다. 아, 인장 실험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부재마다의 무엇이 달라? 물리적 성질이 다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이런 자재는, 이런 부재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유, 원인인 거야. 자, 그 다음 볼게요. 인장시험은 시판에서 가하는 인장하중을 일정 크기만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점점 힘을 더 세게 가하는 거야. 늘리는 힘으로 해가지고 점점 늘리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잡아당기는 힘. 요게 예를 들어가지고 고무라고 쳐봅시다. 고무면은 요 정도 늘리고 이 정도 늘리고 이 정도 늘리면 점점 힘을 더 어떻게 가하는 거야? 세게 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큰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대요. 인장하중의 변화에 따라서 시판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얼만큼 늘어났는지. 고무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계속 당기다 보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올려볼게요.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인 연강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연강이 뭔지 모르죠? 사실 저도 모릅니다. 연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이게 이제 구조물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치?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 이 연강을 대상으로 인장 실험을 시험을 해볼 것입니다. 자, 압축. 인장. 그 중에서 더 취약한 거는 뭐야? 인장이야. 그래서 인장의 허용 응력을 허용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인장 실험을 해볼 것이다. 자, 그러면 시편의 인장하중이 점진적으로 가해지면서 시편의 단면에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나타나고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계속 이렇게 늘리는 힘이니까 시편의 최초 길이에 대해 늘어난 길이의 비율인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 당연히 시편에 예를 들어 고무면 얼만큼 늘어났냐라고 하면은 그 늘어난 길이의 비율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 늘어난 길이를 변형률이라고 하는구나. 자, 구할 수 있다. 힘이 가해질 때는 그러면 당연히 무엇도 증가한다는 거야? 응력이 증가하고 응력이 증가하면은 변형률도 증가하는 것이겠죠.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는 크게 탄성 구간, 소성 변형 구간, 그리고 경화 구간, 네킹 구간이 나타난다. 보세요. 탄성 구간, 탄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또 이제 과학 특성 고등학교잖아.
과학에 완전 특성화된 고등학교잖아. 탄성 뭐예요? no! 탄성 뭐야? 튀김. 맞아.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죠. 그쵸? 탄성, 탄력. 탄성,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늘려. 인력을 막 가해. 인장을 막 구하려고 막 가해. 늘려요. 늘렸는데 이게 다시 퉁 하고 돌아와. 그 구간이 탄성 구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소성 변형 구간이야. 우리 여학생들 머리 묶을 때 머리끈 많이 쓰잖아요. 그쵸? 선생님은 머리끈을 쓰지 않아. 왜냐면 머리가 기니까 머리 고무줄 같은 거 한 3번 쓰면 고무줄이 다 늘어나서 해. 이렇게 해서 원래는 요만했는데 고무줄이 이만큼 늘어난단 말이야. 그거 다시 돌아와? 안 돌아오지. 그치? 안 돌아오니까 나는 그 늘어난 고무줄로는 또 머리가 다 안 묶이는 거야. 그럴 바엔 차라리 비녀를 꽂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 소성 변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미 조금씩 변형이 생겨버린 거야. 알겠지? 원래 이제 부재의 모습이랑 다르게, 원래 시판의 이 최초의 길이랑은 다르게 점점 변한다. 그러다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것이 굳어지는 변화, 단단할 변형, 경화 구간, 단단할 경자를 써가지고 경화 구간, 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마지막은요, 네킹 구간이래. 네킹. 뭐예요? 이거 뭐냐고 물어봤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과학 되게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끊어지는 거. 완전히 이제, 절단되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잘한다? 이러니까, 기본이죠? 이래서, 기본이구나. 나 비문학 풀면서 알았는데. 그랬었던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래. 먼저 탄성 구간부터 보면은, 탄성 구간에서는 인장 하중, 이게 늘리는 하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 응력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가해지는 힘이야. 아래로 가해지는 힘이 늘리는 힘이잖아? 시판을 늘리는 이 힘이 점점 커져. 그러면 응력이 당연히 증가해. 그에 따라서 시편의 변형률도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겠죠. 힘이 계속 가해질수록, 고무줄을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그 고무줄이 변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응력과 시편의 변형률은 비례관계다. 왜? 다 높아지는 거니까. 높아지면은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게 되니까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비례관계이다. 이 구간은 재료의 탄성이 작용하는 구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탄성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한다고 가정하면 계속 당기고 있다가 툭 놓게 됐어. 제거한다고 생각해봐. 툭 놓게 되니까 시편은 탄성에 의해 원래 길이로 돌아가게 된다. 원래 길이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쵸? 원래 길이로 돌아가. 이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힘 자체가 뭐니까? 탄성이니까. 그치? 자, 탄성의 정도는 탄성 계수로 나타난대. 처음 듣는 말이 또 나왔는데 탄성 계수는 잠깐 나오거든요. 탄성 계수는 무엇이랑은 다르냐면요. 요것과 다릅니다. 응력과 시편의 변형률은 이 두 가지 친구는 비례관계였잖아. 그런데 탄성 개수는 조금 달라. 탄성 개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의 값으로 탄성 개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은 크대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탄성 개수가 작아야지 돌아가는 성질이 더 크구나. 아시겠죠? 요거 다른 거야. 그 이후 탄성 구간을 넘어 인장하중이 가해지게 되면은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된다. 계속 이제 힘을 가하다 보니까 이 인장하중 계속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 계속 당겨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형이 생기는 거죠.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시편은 무엇을 읽는데? 탄성을 읽는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어떻게 해? 잃게 되는 것이겠죠. 그쵸? 잃게 되는 것이야. 이는 소성 변형 구간에서 시편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일어나 시편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아까 영구적인 변형 얘기했었을 때 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도 영구적 변형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쵸? 이 구조물한테는 하중이 영구적 변형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허용 하중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 가해지는 이 시편에 계속 가해지고 있는 이 힘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시편의 결정구조 및 원자 결합 상태에 무엇을 일으켜 변형을 일으켜서 영구적인 변형이 생겼음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 캐치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금 보면 영구적 변형이 생겼다 그랬잖아. 영구적 변형이 생기는 이유는 결정구조 및 혹은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구적 변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맨 위에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봐봐요.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 파손이 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하중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서 이 파손됨이 영구적 변형으로 간다라는 것이야. 요게 조금 다르죠? 이 소성 변형 구간에서 이야기하는 영구적 변형은 결정 구조나 원자 결합 상태의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영구적인 변형이 오는 것이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구조물에 생기는 영구적 변형은 하중에 의해 파손이 되었어. 그래서 이 파손이 영구적 변형으로 간다라는 이야기 조금 달라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아까 했던 얘기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계수를 나타낸다. 어디였지? 영구적인 변형이 생겼음을 나타낸다. 찾을 것이다. 찾은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래서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소성 변형 구간에서 시작되는 응력, 여기에서 시작되는 응력을 항복, 나 이제 그만, 나 이제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 이제 못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항복 응력 이라고 하며 소성 변형 구간에서 이 시편의 변형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 힘을 더 가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변형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성 변형 구간이 끝나면 변화 경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구간에서는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편의 변형률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응력이 계속 증가하여서 극한 응력을 넘으면 자 그러면 변화 경화 구간에서 계속 응력을 가하게 되면은 최대 맥스치 어디에 달하게 된다? 극한 응력에 달하게 된다. 자 여기 이 극한 응력에서 극한 응력을 넘게 되면은 네킹 구간에 진입합니다. 네킹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시편의 변형률은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에 시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무슨 현상? 파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힘을 가하다 보니까 끊어졌어. 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발생한다. 이처럼 연강의 인장 실험에는 4개의 구간, 탄성 구간과 소성 변형 구간, 그리고 변형 경화 구간, 마지막 네킹 구간까지 4가지의 이 구간이 있는데 항복 응력 및 극한 응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항복 응력은 이 소성 변형 구간에서 그리고 극한 응력은 이 변형 구간, 경화 구간에서 극한 응력 딱 됐어.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네킹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것. 자, 그러면서 이는 인장하중이 가했을 때 연강이 아까 연강 뭐라 그랬었지? 이 건축 자재에서 흔히 쓰이는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연강이라고 하는 부재가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연성 재료이기 때문이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연강이잖아? 연강을 예시로 설명을 했는데 연강은 연성재료. 연성재료 무엇이야? 가늘고 길게 늘어나.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졌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럼 선생님, 이렇게 늘리는 인장 압력을 가했어요. 인장하중을 가했어. 인장하중을 가했는데 늘어나는 성질이 없는 부재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결국에는 그냥 계속 힘 가하다가 팍 끊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취성재료.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친구들. 그냥 팍 끊어지는 아이를 취성재료라고 하는구나. 취성재료도 있네. 취성재료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여러분들 생각해봐. 유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쵸? 열을 가해야 막 유리 공예할 듯이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 열을 가하지 않잖아. 그치? 열을 가하면 또 영구적인 변형이 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취성재료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없어요. 탄성 구간을 넘어서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자, 내려갑니다. 거의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재료대. 그래서 이 구간이 결국에는 유리 같은 취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탄성 구간에서 요 소성 구간과 변황, 경화 구간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마지막에 네킹 구간에서 탁 하고 끊어지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취성 재료는 항모극력과 소성 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대. 그러니까 항모극력이 나타내는 소성 변형 구간, 이 변형 경화 구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극한 능력이 뚜렷해요. 그래서 극한 능력이 초과되면 어떻게 된다 했지? 파단 현상. 끊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유리가 대표적인 취성 재료고, 유리 적어놨습니다. 연성이 거의 없어서 탄성 구간을 넘어서 인장하중을 가했을 때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파단되어서 영구적 변형이 일어난대. 그렇구나. 마지막 볼게. 자, 그래서 부재가 하중에 의해서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료의 특성에 따라 먼저 허용 응력을 산출을 해야 돼. 이제부터 이제 사칙 연산이 시작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성재료는 항복응력을 구한대. 그러면 유리와 같은 취성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항복응력 구해야겠어? 극한응력 구해야겠어? 극한응력 구해야겠죠? 왜? 극한응력을 넘으면 딱 하고 끊어지게 되니까. 자, 그러면 취성재료는 극한응력을 각각 안전개수로 나눈대. 안전개수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구나. 그쵸? 안전개수를 나누어가지고 무엇을 구해? 허용응력을 구한다. 구하는 것이 뭐야? 허용응력이죠. 그쵸? 허용응력. 선생님, 왜 같은 걸 두 개나 적으세요? 재료마다 구해야 되는 게 다르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연성재료의 경우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 무슨 응력? 항복응력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항복응력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취성재료인 경우에는 이제 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누어서 허용응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때 안전계수는 부재의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대요. 안전계수는 허용응력을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보다 낮추기 위해서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보다 낮추기 위해서 1을 초과하는 값으로 설정이 된대. 그러니까 이제 1을 초과하는 값, 당연히 이제 여기에 소수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일 거고, 안전개수가 이제 클수록 허용응력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했어. 안전개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낮아진다. 이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 할 줄만 알면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나눌 건데, 100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눴어. 그럼 5로 하면 이수야 얼마로 나누는 거야? 너무 귀여웠어. 25 틀렸다. 이게 바로 와가지고 네 20이겠죠. 그쵸? 20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더 키워볼게. 똑같이 100을 나눌 것인데 100을 이번에는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10으로 나눌 거야.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10이 되겠지. 자, 한 번 더. 100을 이번에는
50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얼마면 돼? 2개면 되죠. 그죠? 2면 된단 말이야. 아, 여기에 있는 숫자, 나누는 값, 즉, 지금 여기에서 나누는 값은 뭐야? 안전계수잖아. 안전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낮아지는 거야? 여기에 있는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니까 허용 응력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 응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허용 응력을 구한 후에는 허용 응력의 부재의 단면의 면적을 곱하여 허용 하중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재의 단면의 면적에 따라서 허용 하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부재의 단면의 면적에 따라서 허용 하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테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2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키워볼게. 자, 그러면 우리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27번부터 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유리는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이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아. 이런 재료를 뭐라 그런다 그랬지? 네? 탄성 구간을 넘어서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아서 항복 응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취성 재료. 자, 맞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허용 하중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치? 구조물을 설계할 때 부재에 가해질 하중, 그리고 허용 하중을 같이 계산하고 만들어야지 고양이 집을 만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집 뚱냥이가 2층을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5. 세 번째, 탄성 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고 탄성 계수가 작을수록 탄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 5. 4번 볼게요. 수직 하중은 부재의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맞는 얘기고요. 압축 하중과 인장 하중으로 구분된다. 압축 하중 수직으로 이렇게 뭐 하는 힘이야? 수축하는 힘이고, 그리고 인장 하중은요 늘리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된다. 맞겠습니다. 5번 볼게요. 부재는 인장 하중보다 압축 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 여기에서부터 틀렸어요. 자, 부재는요, 압축 하중, 누르는 힘보다 뭐에 더 약해? 늘리는 힘에 더 약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 몇 번? 5번. 아니, 이렇게 조금 분석해야 되는 지문 치고 이렇게 문제가 쉬우면 약간 김 빠지지 않아, 얘들아? 아닌가? 아, 행복해요. 네, 28번 한번 볼게. 28번, 어디냐? 여기 있다. 28번. 인장실험에 대한 이 학생이 정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얘들아, 이거 진짜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었던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우리 비문학 지문에 있는 기술, 건축 지문에서 이 문제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 보자.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인 연강. 이 연강은요, 연성재료라고 그랬죠? 이 재료를 가지고, 연강을 가지고 인장하중의 변화에 따라서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바탕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지? 이수야, 선생님이 이거 원인 해가지고 같이 줄 그어가지고 설명했는데 왜 이런 실험을 한다 그랬었죠? 오, 재료마다 다 다르니까? 그치, 아주 맞는 말이야. 인장 실험을 하는 목적이 부재마다 성질이 다 다르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마다 성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물리적 성질 파악.
물리적 성질 파악. 자, 그리고 요 구간들은 우리가 옆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죠. 탄성 구간은 탄성 말 그대로 원래로 돌아가려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소성 변형 구간에서는요, 탄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영구적 변형이 생기며 항복 응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응력을 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변형 경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변화 경화 구간에서는요, 이 극한 응력까지 이렇게 갑자기 변형률이 올라간다 그랬지? 변형률이 올라가 그러면서 경화 구간에서는요, 이제 극한 응력이 넘어가게 되면서 네킹 구간 파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 A. 연강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한다. 이거 맞죠? 그쵸? B. 연강 10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하면 10판의 길이는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그게 바로 탄성이잖아.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 탄성이니까 맞죠? 연강 10편이 탄성을 잃으며 10편의 변형률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그게 소성 변형 구간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자, 응력이 증가해요. 변형 경화 구간에서는요. 변형 경화 구간에서 응력이 증가하면서 연강 10편의 파단 현상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그랬어? 네킹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틀렸네. 정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진 빠진다는 거야. 아니, 문제가 조금 어려워야지. 너무 쉽잖아. 그쵸? 동의를 구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자, 그러면 우리 기억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기억은 안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안전계수가 높아질수록 무엇은 낮아진다 그랬어? 허용 능력은 낮아진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나눗셈으로 예시를 들어서 가지고 이야기 해줬었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 능력은 낮아진다. 요 부분이 기억으로 쳐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 뭐겠어? 그렇지. 허용 응력은 항복 응력이나 극한 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가장 맞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네? 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